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결과가 나왔군요. 지금은 현재 차트고 뭐고 필요 없이 거시적인 경제가 우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푸틴의 한마디로 시장이 바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일단 빠르게 브리핑 듣고 가실게요. 펜타곤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로 더 멀리 침공할 경우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책임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푸틴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여전히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런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를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집결된 러시아 군대의 약 80%가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임한 국방부 관리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침공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항공, 해상 및 지상 병력을 모았다고 말했어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최대 난민 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푸틴 대통령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수요일 저녁 러시아군이 밤이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링켄은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과 유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러시아의 침략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우크라이나는 시민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피하고 이미 러시아에 있는 경우 즉시 출국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목요일 긴급회의를 통해 러시아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보복 조치를 발표하고 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모스크바에 방송된 공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 직후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개최한 직후에 방송되었으며 회원국 대표들은 푸틴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제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는 영향력과 권력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나토에 가입하고 구소련 이후에 러시아 궤도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면서 서방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소련의 해산을 재앙으로 규정하고요. 22년간의 러시아 통치 기간 동안 벨로루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같은 구소련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권력 기반과 영향력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죠. 푸틴은 종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합을 칭송했으며 지난 월요일 돈바스에 군대를 명령할 때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지난 12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보장을 요구했지만 그런 요구는 거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때 푸틴이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무시되었다고 말하기 위한 빌미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국영 언론을 통해 러시아 대중들에게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도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늘 발표 이후로 몇 분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NBC 뉴스팀은 도시에 폭발음이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 민간 비행은 민간 항공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제한되었고 루프트한자와 KLM을 포함한 여러 외국 항공사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행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 성명에서 시민들에게 지체 없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크라이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발표하고 키예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온 후 유가가 4% 급등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블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4.69% 상승한 101.38달러에 거래되었고요. 미국 원유 선물은 배럴당 4.73% 오른 96.46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세계 증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은 2.2%, S&P 500 지수 선물은 2.1%, 나스닥 선물은 2.5%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달라지고 있어요. 시장은 점점 더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 0.5%가 아닌 0.25%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공급망 이슈로 유가가 올라가고 다시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생기기 이전엔 미국 경제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비난을 과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한 연준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가 러시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친숙하지 않나요? 지금의 이 상황?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의 비난을 받았던 게 어디였죠?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이 러시아로 바뀐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모두 지금의 상황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극적인 연출 끝에 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반응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양 중 하나인 투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는 1월 24일의 저점보다 훨씬 깊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에 비해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2020년 코로나 발발 당시에 금이 가장 빠르게 회복했고 그 이후로 빠른 반등을 보인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이라는 트위터가 공유한 이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크림반도 위기 당시의 시장 상황을 한 번에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모든 경우의 시장은 전쟁 발발 직전에 바닥을 치고 막상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큰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투자 시장엔 무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죠. 결국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잘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쌍바닥 패턴을 찍고 올라가주냐입니다. 못 버틴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작년 여름 저점을 다시 리테스트 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 킬 테니까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필수로 해두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1,774% 오르기까지 12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망했다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있었어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갔고요.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고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없겠죠. 무조건 홀딩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오를 때,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시장에 강제해서 넣어두지 않았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전달드리고 갈게요. 돈봉남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기사인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 있죠?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열심히 할 겁니다. 부족한 돈봉남이지만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25일 금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돈간지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시청하러 오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